여러분 혹시 오늘도 이불킥 중이신가요? 낮에 직장 상사가 툭 던진 비아냥, 친구가 농담이랍시고 건넨 외모 지적, 혹은 SNS에 달린 가시돋친 댓글 하나, 그 짧은 말들이 우리 머릿속에선 무한반복 재생됩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별론가?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라며 스스로를 갉아먹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화가 나는 건 그 사람의 무례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그 말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내 자존감의 방패가 얇아져 있을 때 타인의 말은 화살이 되어 우리 마음 한가운데 꽂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화살을 가볍게 튕겨내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 자리를 다시 찾아오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참으세요 라는 뻔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 구조를 바꾸는 심리학적 전략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심리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투사입니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강조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결핍이나 열등감,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투영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너는 왜 그렇게 유난스러워?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이 유난스럽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는 너처럼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네가 부러운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화가 나 라는 그 사람의 내부적 갈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날카로운 말들은 여러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지 보여주는 그들의 자화상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만큼의 쓰레기가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실을 알면서도 휘둘릴까요? 그건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 무리에서 소외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는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굶겨 죽일 수도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본능이 보내는 잘못된 신호를 꺼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밀려올 때 여러분의 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잠깐, 이건 구석기 시대의 낡은 프로그램이야. 저 사람의 평가는 내 생존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제 실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이자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로 잘 알려진 과제의 분리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질문 하나만 던지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로 인해 최종적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데 누군가 옆에서 그게 되겠어? 시간 낭비야 라고 초를 친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도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웃는 것은 그 사람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남의 과제에 자꾸 개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100% 그 사람의 자유이자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린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타인의 마음을 다 조종할 수는 없죠.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나를 싫어하는 건 그 사람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으세요. 석가모니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석가모니를 찾아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을 때 석가모니는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소? 욕을 하던 사람은 대답했죠. 그야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 석가모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욕설을 나는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당신의 것이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타인의 비난을 평가로 받아들이지 말고 선물로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그 말에 상처받고 밤새 고민한다면 그 선물을 수령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저 말은 나랑 어울리지 않아. 혹은 저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주인에게 되돌아갑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일일이 반응해 주는 것은 그 무례함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남의 말에 휘둘리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즉시 반박하거나 과하게 설명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명은 때로 상대에게 공격할 빌미를 더 줍니다. 이때는 중립적 문장을 사용해 대화를 종결시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이 문장들의 핵심은 동의하지 않으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겠다 라고 확인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끊어내면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남의 비난을 막아냈다면 이제 내 안에서 들리는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울 차례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이 나를 욕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며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자비를 강조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내가 겪는 고통과 실수를 가장 소중한 친구가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친구에게 넌 왜 그 모양이니? 라고 할 건가요?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히 노력했어. 라고 말해줄 겁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를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세요. 나를 비난하는 타인의 목소리보다 나를 다독이는 내 목소리가 더 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단단해집니다. 자존감은 단순히 나는 소중해 라고 외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논리적이라서 성공의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아주 사소해도 좋습니다. 타인의 칭찬에 목매는 대신 내가 나를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남의 부탁에 용기 내어 아니요 라고 말해보기.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여 작은 승리의 기록이 될 때 뇌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내 계획을 지켜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자존감은 타인이 주는 왕관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쌓아 올린 벽돌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마구 구겨보겠습니다. 발로 밟고 더럽혀 볼게요. 자, 이 지폐가 얼마짜리인가요? 여전히 5만 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구기고 밟고 흙탕물을 튀길 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로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내뱉든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는 단일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린다는 건 내 인생의 리모컨을 그 사람에게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리모컨을 다시 찾아오세요. 채널을 돌리고 볼륨을 조절하고 때로는 전원을 꺼버릴 권리는 오직 여러분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방패 하나를 세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오늘 배운 기술들을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는 첫 번째 벽돌이 될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